국트로트의 교과서라 불리는 강문경,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이 두 산맥이 한 곡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선 순간 한국 대중음악사의 축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기울었다. 그 곡의 이름은 테스형. 누군가에게는 영혼의 외침이고 누군가에게는 시대를 꿰뚫는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강문경은 그 철학의 문장을 완전히 다른 문체로 다시 써내려갔다. 무대는 차갑게 시작됐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검정 한복, 번쩍이는 조명 대신 깔아앉은 어둠, 그리고 악기들의 호흡을 단칼에 끊어내는 정적. 오직 해금 한 대가 공기 속에 실을 당기듯 애절한 선율을 꿰기 시작했다. 관객석의 웅성임은 금세 사라졌다. 카메라의 붉은 텔리라이트가 일제히 켜지고 한 사람이 화면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강문경. 판소리 동편제를 수련한 소리꾼 출신의 트로트 가수. 그의 첫 호흡이 마이크를 타고 번져가는 순간 우리는 직감했다. 오늘 밤 테스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래가 아니다. 테스형? 첫 음절이 길게 늘어졌다. 원곡의 분노와 호통이 아니라 추향가의 비애처럼 길고 깊은 탄식이었다. 목울대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의 신음, 음과 음 사이의 숨결, 그 미세한 떨림을 붙잡는 완벽한 공력. 그는 고성을 지르지도 박자를 쪼개지도 않았다. 대신 한의 길을 실처럼 뽑아내어 가사 위에 정교하게 감았다. 세상이 왜 이래? 가 도착했을 때 강문경은 음을 올리지 않고 내려앉혔다. 길게 늘어진 외의 곡선 위로 대금이 합류했고 뒤이어 아쟁과 가야금이 서서히 바닥을 깔았다. 관객은 숨을 들이켰다. 분노의 노래가 비로소 슬픔의 노래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여기서 논쟁은 시작됐다. 나훈아의 테스형이란 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향한 주먹쥔 외침이다. 박과 박 사이를 거칠게 유형하는 야성, 예측할 수 없는 프레이징, 때로는 박자를 무시하고 때로는 음정을 비틀어 감정을 먼저 던지는 광휘. 그 무정형의 에너지가 바로 원본의 신성이라 믿는 이들이 있다. 반면 강문경의 무대는 상반된다. 판소리의 개성은 규율과 절제, 호흡과 힘의 완벽한 설계 위에 올라선다. 한치의 오차 없이 음정과 장단을 밀고 끌고 지탱한다. 그의 테스형은 그러한 공력의 정점에서 탄생한 설계된 절규였다. 야생의 번쩍임 대신 정련된 칼날을 수십 번 숫돌에 갈아 얻은 선을 낸 광택. 겉보기에는 정반대지만 두세 개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버티는가? 방송 직후 온라인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다. KBS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은 보기 드문 팽팽한 대치를 이루었다. 댓글 창에는 찬사와 비판이 실시간으로 교차했다. 소름. 재해석의 정석. 이렇게 슬픈 테스형은 처음. 소크라테스의 고뇌가 목소리로 들린다라는 극찬과 동시에 완벽하지만 나훈아의 영혼이 없다. 슬픔만 남고 세상에 대한 호통은 사라졌다. 우리가 사랑한 테스형은 이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나의 곡이 두 개의 진영을 만들어냈다. 재창조와 변질, 헌정과 탈색, 자유와 모독. 단어들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음악 평론계도 갈라졌다. 어느 평론가는 모창을 넘어선 재창조라며 엄지를 세웠다. 그에 따르면 강문경은 산을 넘은 것이 아니라 산을 바라보는 길을 새로 냈다. 국악적 호흡으로 가사의 철학을 다른 문법에 옮겼고 그 순간 테스형은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다. 반면 30년 경력의 프로듀서는 기술은 A+지만 나훈아 음악의 본질은 때로 불안정한 흔들림에서 터져나오는 생원의 힘이라며 너무 완벽해서 위험한 매력이 옅어졌다고 신중하게 짚었다. 문학계에서도 화답이 있었다. 한문희는 강문경은 가사를 노래하기보다 가사에 대한 독후감을 낭독했다며
원곡의 분노 속에 잠복해 있던 철학적 슬픔을 정면으로 끌어올린 해석이라고 기고했다. 찬반이 맞물리는 지점은 분명했다. 원작의 정신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재해석이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무대를 다시 떠올려보자. 강문경의 목소리는 백자대호처럼 흠없는 표면을 지녔다. 그러나 그 표면이 차갑기만 했던가? 아니다. 그는 곡선 하나, 장식음 하나에도 호흡의 궤적을 새겼다. 소리를 밀어 올릴 때 복부가 먼저 반응하고 소리를 내리꽂을 때 척추가 먼저 정렬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의 설계도. 판소리 동편제의 선이 트로트의 멜로디와 만나며 태스형은 마치 다른 시대의 가곡처럼 건조한 시를 젖게 만들었다. 세상이 왜 이래? 에서 그의 길게 떠있는 호흡 위로 관연하기 겹겹이 쌓일 때 무대는 울었다. 분노의 화산 대신 오래된 강이 넘실거렸다. 관객은 흘러가는 물 위에 각자의 슬픔을 띄웠다. 그게 감동이든 이질감이든.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갈라놓았는가? 답은 명료하다. 태스형은 단지 히트곡이 아니라 감정의 프레임이다. 나훈아의 원곡이 세상을 뚫는 직선이었다면 강문경의 해석은 세상을 감싸는 곡선이었다. 직선은 맞서고 곡선은 껴안는다. 직선은 왜 이래? 라 외치며 앞을 향해 주먹을 뻗지만 곡선은 가슴 안쪽으로 손을 움켜쥐고 그럼에도 살아야지라 중얼거린다. 한국 대중은 늘 이 두 감정 사이를 오갔다. 광장의 함성과 사랑방의 탄식. 그날 밤 무대는 이 두 감정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시청자들은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아니 어느 날은 이쪽이고 또 어느 날은 저쪽임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원작의 신성이다. 오래 사랑받은 노래일수록 그 곡은 우리 각자의 기억과 붙어버린다. 부모의 등, 첫 월급의 냄새, 한밤의 라디오. 그래서 재해석은 음악 쪽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고 누군가의 시간대를 바꿔놓는다. 어떤 이에게 강문경의 무대는 잊고 있던 슬픔을 불러왔다. 어떤 이에게는 사라질 뻔한 분노를 되살리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재해석은 늘 위험하고 그 위험이 클수록 담론은 커진다. 이번 사건이 역사적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있다. 한 무대가 음악의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동시에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논란과 전율의 양극단을 동시에 끌어안은 그 무대는 적어도 한 가지를 분명히 증명했다. 강문경은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에 갇힌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것. 그는 한국적 호흡을 세계적 감수성에 실어 나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는 곧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고유의 리듬과 정서를 현대적 무대 미학으로 번역하는 능력. 태스형의 새로운 문체는 그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그 절벽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나훈아는 어떻게 남는가? 원작자는 늘 원작자다. 재해석이 아무리 빛나도 최초의 불꽃은 원작자의 손에서 튀었다. 그리고 훌륭한 재해석은 원작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든다. 강문경의 태스형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나훈아의 태스형을 다시 들었다. 분노의 결을 더 또렷이 보게 되었고 고통의 깊이를 더 선명히 가늠하게 되었다. 재해석의 미덕은 여기 있다. 원작의 의미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빛을 비추어 원작의 윤곽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선다. 재해석의 경계는 어디인가? 정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가능하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과감함. 강문경의 무대가 거대한 논쟁을 불러왔음에도 단지 소모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존중이 촘촘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악보의 공백을 욕망으로 채우지 않고 호흡의 길이를 역사로 연장하는 태도.
그래서 그의 과감함은 오만이 아니라 질문이 된다. 이 노래 이렇게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 음악에게서 사연을 본다. 광장의 함성, 사랑방의 탄식,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길들. 강문경과 나훈아의 만남은 그 길들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했다. 어떤 이는 직선을 사랑하고 어떤 이는 곡선을 사랑한다. 둘 다 맞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음악은 질문을 던지고 대중은 답을 고른다. 그 밤 태수영은 우리에게 오래된 질문을 다시 건넸다.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노래하자.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사건이다. 오늘의 분열이 내일의 풍요로 이어지는 길, 이 거대한 담론은 결국 한국 대중음악의 체력을 키울 것이다. 강문경은 이미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나훈아의 원곡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굽이치며 흐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문체로 또 다른 태수영을 써내려갈 것이다. 우리는 그날에도 박수를 혹은 야유를 보낼 것이다. 둘 다 음악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전율의 재해석이었는가? 아쉬운 도전이었는가? 댓글로 당신의 태수영을 들려달라. 그리고 이 거대한 논쟁의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가자. 음악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완성된다.